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장령 송준이 와서 전에 아랜 허잠의 가선을 개정할 일을 아뢰니 개정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1일 경신 네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비변사가 아뢰기를 김응남의 서계를 보건대 금일의 형세를 논한 것이 매우 생각이 깊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수 계획을 일찍이 정하지 않은 바는 아니나 전수의 방책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군사가 이미 나왔는데 양양을 잇지 못하니 형세상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김응남이 이른바 장래의 화는 임진년 때의 정도가 아닐 것이다 한 것도 많은 사람이 함께 걱정하는 것입니다. 울산과 양산의 지경에는 응고할 만한 요해지가 많으니 제장들로 하여금 이곳에 진죽해 하고 수륙 양면으로 공격하여 적의 형세가 저절로 줄어들게 하면서 잘 조치해 나가면 참으로 좋은 계책이 될 것입니다. 대략 안으로는 중국 군사로 성세를 삼고 밖으로는 적병의 성세를 살피다가 증원병이 모이기 전을 틈타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기공을 거두는 것은 장관들이 어떻게 임기응변하여 결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야말로 존망 상세의 갈림길이니 자세히 살펴 처리하지 않을 수 없고 단안을 내려 결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히 선정관을 보내 서계의 사연을 유지 가운데 가축 기재해 도칠체사와 도원수에게 치유하되 10분 자세히 살펴 시행함으로써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이 일이 비록 해볼만 하기는 하나 중국 장수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 유사 당상인 영의정 유성룡 판부사 윤두스 좌의정 김응남 병조판서 이항복 병조참판 유영경 행 대호군 노직을 인견하였는데 조합의 승직 김홍미 기사관 송석경 사변 가주스 허적 기사관 이지완 기사관 정홍익이 입시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주문을 이미 발송하였는데 지금 양어사의 자문을 보건대 온당치 못한 날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의심이 쌓였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양우란 위인은 필시 성급하고 엄험한 사람일 것이니 우리나라의 불행이다. 중국 사람들이 심성이 착하지 못해 전부터 나오는 자들이 하나도 탐욕스럽지 않은 자가 없었다. 그리고 사람의 도리가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겉은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법인데 군상을 기만하기를 떡 먹듯이 하고 있으니 이 밖의 다른 일이야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이로써 중국 사람들의 기습을 알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일을 황제가 문책하는 것은 괜찮지만 양순무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그 자문을 상께서 자세히 보셨습니까? 왕자에 대한 말도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은 무슨 화가 치밀어서 그런 것인가? 우리나라에 오는 자는 어째서 모두 이 모양인가? 이 사람과 송응창은 한 통속인데 송응창은 우리나라에 유감을 품고 있는 자여서 매우 염려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왕자에 대한 일을 뭐라고 하였던가? 일찍이 적의 포로가 되었던 왕자에게 종묘의 제사를 주관시키려 하다니 이런 일들을 그가 모르지 않을 텐데 이따위로 말하고 있다. 하고 또 이르기를 이는 그냥 한번 해본 말일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국류는 비루한 사람인데 양순무가 어쩌면 이 작정함에 말을 맞추고 마음속으로 계산하여 보낸 것이리라. 어제 접견할 때에는 갑자기 사람을 물리쳤다. 그는 낮은 사람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법인데 마침내는 물어서는 안 될 말까지 서서 보였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그가 글로 쓴 뜻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대개 우리나라 일을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모든 일은 사람을 제대로 얻어야 한다. 만약 선한 사람으로 격리케 한다면 불행하게도 한다면 되겠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늘이 만약 송나라에 복을 주려 한다면 반드시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큰 불행에 이르지 않게 큰 불행에 이르게 되지 않는다면 자연 이런 환난은 없어져야 마땅하다. 생각한데 이 사람은 필시 험피하고 교만한 사람이다 하니 김홍미가 아뢰기를 이 사람에 대해서는 중국인들도 골치 아프게 여긴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에 들으니 누르하치가 말하기를 중국에서 우리를 후하게 대우해 왔는데 양순무가 온 후부터는 박대한다고 했다 한다. 이를 보면 은금한 사람이 분명한데 이번에는 무슨 마음을 먹고 우리나라에 왔단 말인가? 또 듣자니 그는 이 말을 드러내고 높이 망언을 쓴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니 영경이 아뢰기를 사무 역시 별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이마가 드러나게 쓴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다른 말은 이 정도로 해두고 주문하느를 이를 속히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라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소신의 의견으로는 비록 고친다 하더라도 어찌 그 본의까지 고칠 수 있겠는가 여겨집니다. 그대로 입송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옥남은 아뢰기를 순무사의 뜻은 원래 주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국윤이 어제 변박을 보고는 순무사에게만 하라고 하였다. 그의 마음을 배아들일 수가 없는데 끝내 옹패하여 우리나라가 기만을 당할까 두려우니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니 김억남이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종전에도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양어사와 송응창은 서로 절친한 사이이니 잘 대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국윤이 말하기를 이번에 오는 사신들에게 황제께서 특별히 일품 명복을 하사하여 국왕과 항리하도록 하였다 했는데 그가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본시 하신의 죄인데 통부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국무와 관계되는 일이라면 영국윤도 물어볼 수 있지만 물어서는 안 될 일을 물었으니 내 생각에는 간술이 있을까 염려된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순무사가 이곳에서 위험을 세우고자 했어이지 이는 영국윤의 뜻이 아니니 말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 자문을 보면 분려하는 말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천자의 명으로 우리나라를 격리하고 있는데 일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찌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다고 한 것은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입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다는 것은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신다는 뜻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이는 상서에 있는 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친명에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명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침몰했다는 뜻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떡 먹듯이 덕을 배신한다고 한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가 충성을 바치다가 화를 입고 있으니 중국에서는 연민의 정을 가져야 마땅하다. 지키지 못한 죄야 본디 있는 것이지만 백만의 강병을 어찌 쉽게 대적하겠는가? 사정이 이러한데도 덕을 배반하였다고 헐뜯었으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떡 먹듯 덕을 배반한다는 말은 앞으로 그럴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아무리 앞날의 일이라고는 해도 장차 어떻게 떡 먹듯이 배덕할 일이 있단 말인가? 이는 분격해서 그런 것이다. 주문을 고칠 것인가 고치지 않을 것인가를 여러 신하들은 속히 의논하여 정하도록 하라 하니
항복이 아래기를 그 주문에는 별로 격노시킬 만한 말이 없는데 단지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 보니 의심을 불러일으킬 것뿐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그 주문을 보내야겠는가? 문자로 보아서는 별로 고칠 만한 것이 없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부득이 보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거의 정세는 어떻다고 하였는가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지금 군량이 모자라 걱정하며 군대의 증원은 8, 9월에 있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점장이가 예로부터 6, 7년 동안 조선에서 우리의 뜻을 펴본 때가 없었으니 출병은 불길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군정이 나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문욱은 누구의 아들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런 사람은 유시해서 오게 해야 하는데 비록 그곳에 있으면서 적정을 통하게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 대개 요즘은 해볼 만한 기회가 있을 듯 싶다. 또 원수는 말하기를 당초 저의 형세가 크게 치성할 때에도 오히려 독성에 들어가 진을 치고 또 행주를 점검하였으니 금일 같은 형세에서는 더욱 결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제찰사는 말하기를 갑작스레 진군하면 양도가 이어지지 못하는데 적에게 포위라도 당하면 매우 곤란하다 하였는데 이 두 가지 말이 모두 옳다. 지금 오 총병 역시 왔으니 만약 진영을 잇대고 험고한 곳을 점거하여 먼저 그들이 이길 수 없는 형세를 만든 뒤에 중국 군사로 하여금 적진을 요동케 하고 주사로 하여금 적의 식량 보급로를 끊게 하면 혹 될 뜰도 쉽다. 다만 군기에는 해볼 만한 때가 있고 할 수 없는 때가 있으니 자세히 살펴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또 이르기를 오늘날은 양양이 가장 시급하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심책사가 말한 대로 남은 전주, 충주, 공주, 안동 등 5군데는 양양을 많이 모으지 않을 수 없는데 세 곡식이 나면 혹 전결로 모으거나 공명고우신으로 사들여야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는 채찰사가 이미 했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어제 들으니 중국에서 15승짜리 말을 보내 그것으로서 방량한다고 하는데 중국의 1승은 우리나라의 2승에 해당하는가 하니 노우직이 아뢰기를 중국의 관승에는 우리나라의 2승이 들어가고 4승에는 3승이 들어갑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관승은 2배 4승은 3배가 들어간다는 말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영국인이 말하기를 조선은 작은 승두로 방량을 하기 때문에 장사들의 고달픔이 많다. 경성 이서에서는 중국의 승두를 쓰니 경성 이남에서도 모방해 만들어 쓰라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당자란 뒤를 말하는가 하자 항복이 아뢰기를 그릇 이름인데 그 글자는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오후에 대를 파했다.